학생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SOS 랩이라고 해서 자율주행의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이쪽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직 업계 1위를 하고 1위라고 봐도 될 만한 굉장히 좋은 그런 곳에서 홍성희 교수님께서 또 추천해 주셔갖고 저희 IAB로도 또 실감미디어공학과 IAB로도 추천해 주시고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영희 이사님 모셨는데 이영희 이사님은 지스트에서 석박사 하시고 지금 현재는 SOS 랩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메이커 라이다 밸류어블이라는 주제였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이런 부분을 설명 세미나를 하시겠습니다. 박수.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방금 교수님께 소개받은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커 라이다 밸류어블이라고 해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라이다가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 다양한 그 주제들을 다룰 텐데요. 혹시나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은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라이다 센서를 만들고 있는 라이다 테크 스타트업 SOS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랑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관련된 분야로 박사 학위를 했고요. 주로 학위 때 많이 했던 것들은 이제 3D 데이터들을 전처리하는 쪽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세싱 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연구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3D 데이터를 계속 다루는 일을 하고 싶어서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조인하게 됐고요. 지금은 조인해서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라이다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다루고 또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전 기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도에 이제 창업을 한 팀이고요. 라이다 센서 자체를 연구하고 있었던 그 박사님들이 같이 4명이서 창업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로봇에서 많이 쓰이는 2D 라이다 개발부터 시작해서 그 3D 라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정형 라이다, 인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까지 이제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라이다 센서를 잘 개발하고 또 생산해서 실제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것들을 목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코스닥에 또 상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장 기업으로서 앞으로 더 먼 미래를 보고 또 이 라이다 센서와 컴퓨터 비전 기술 기반의 기술들로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일단은 주요 제품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다는 이제 3D 라이다와 2D 라이다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리드 스테이트 구조의 3D 라이다, 2D 라이다, 그리고 이런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3D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앤 솔루션, 퍼셉션 솔루션까지 이제 주요 제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라이다 센서를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라이다 센서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라이다는 빛을 이용해서 대상 물체까지의 이제 거리를 계측하는 센서인데요. 아주 높은 정확도와 해상도를 가지고 고해상도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전 센서입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라이다 안에 있는 레이저 소자에서 빛을 쏘면 이 빛이 물체를 맞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걸리는 이 시간을 측정을 해서 저희가 빛의 속도를 알고 그 다음에 물체를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물체까지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10이라는 세기의 빛을 쐈을 때 이게 얼마만큼 감쇄돼서 들어오는지가 물체의 물성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주로 이제 물체의 반사도를 나타내서 이것들을 이제 반사 강도라는 정보로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반사 강도라는 정보도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빛을 흡수하는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센서에서는 태양광에서 들어오는 빛도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한 점 한 점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모든 지점들에 대해서 레이저를 쏘고 받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면 3D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저희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촬영한 도로에서의 3D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거리 영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사각도 영상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조합해서 아래와 같이 3차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아주 높은 해상도와 정확도 그리고 먼 측정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장착이 돼서 도로 환경을 찍게 되면 도로 위를 지나가는 사람, 차량 이런 정보들을 아주 정확한 공간 정보로서 변환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은 이 앞에서 반사광도는 라이더에서 쏜 빛에 대해 반사되는 것만 측정하는 거고 주변광은 말 그대로 태양광이든 주변에 있는 빛을 발하는 것들을 다 생성해서 하는 거라고 불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조합된 게 아래에 있는 건가? 아니면 아래에는 거리와 반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래는 지금 이제 거리와 반사광도 정보만 들어가긴 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로우 데이터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정보를 기본으로 갖고 이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아래 그 데이터를 만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더 깔끔하고 그다음에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전처리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주변광에서 들어오는 정보나 반사광도에서 들어오는 정보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물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철판과 그 다음에 시멘트를 찍게 되면 사실 두 개의 신호 특성이 달라서 그 돌아오는 신호의 거리가 약간 다르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주변광이나 반사광도를 통해서 저희가 테이블을 갖고 보정을 한다거나 이런 류의 캘리브레이션들이 라이다가 정확하게 대상 물체까지의 거리를 찍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라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그리고 이제 공장 자동화나 스마트 시티, 산업 안전 이제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어쨌든 라이다를 가장 크게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시장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마켓이 크고요. 특히 이제 ADAS라고 불리는 주행 보조 시스템에서도 지금 라이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또 완전히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는 로봇택시나 로봇카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제 라이다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쓰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비전 센서가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를 주로 이제 많이 조합을 해서 쓰고 있고요. 뭐 자동차 제조사마다 어떤 기술들을 조합해서 쓸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텍스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지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센서입니다. 다만 대상 물체까지의 거리를 이제 정확하게 계측할 수는 없고 추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외부 조명 환경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대상 물체까지의 거리 정보를 수 센티미터 정도의 정밀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차량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2차까지의 거리가 뭐 1.1m다 이런 정보들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같이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더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고차원의 인지 추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보통 이 세 가지 센서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는 그 자율주행 업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랑 그다음에 구글 웨이모로 대표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서 자율주행 시장을 개척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는 이제 승용차를 만드는 개인한테 제공되는 프라이빗 베이크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싸고 성숙한 라이다랑 레이다를 먼저 조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의 제공 범위를 주행 보조 수준으로 완전하게 운전자를 대체하는 수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웨이모 등에서는 로봇 택시 형태로 완전하게 센서를 풀 장착하고 운전자가 아예 없는 상황들을 가정하고서 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테슬라 웨이모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인 그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이 자동차에 센서나 시스템을 납품하는 기업들에서도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닉 5 기반의 로봇택시 같은
그 기술들을 이제 앞으로 적용을 하려고 선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우디나 혼다, 벤츠 같은 기업들도 지금 라이다 센서를 장착한 형태의 차세대 차량으로 더 고도화된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제공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동향들을 파악하려고 매년 CES에 가고 또 내년 초에도 이제 CES에 가게 될 예정인데요. CES에서의 기존의 트렌드를 보면 2020년에서 22년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라이다 센서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더 좋은 성능의 라이다를 만들고 더 싸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라이다 회사들이 마케팅을 하고 전시를 했다면 작년 올해에는 주로 이제 어떤 자동차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차량에 어떤 위치에 라이다가 들어갈 거고 어떤 차량에 이미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그 전기차 회사들에 이미 라이다가 많이 탑재돼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약 200개 가까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랑 중국에 있는 라이다 제조사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수의 라이다들이 이미 양산 차량에 도입되고 있고요. 다만 아직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빅 메이커들에서는 라이다를 장착해서 막 양산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아서 앞으로 이제 이런 시장이 더 본격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기술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서 20년대까지 정말 많은 기대들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장이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떨어졌는데 또 저희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이제 잘 견뎌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저희 일상에서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는 이제 기술로 성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쪽에서 쓰는 라이다 기술 관련된 것들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라이다의 역할은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200m인 먼 거리까지 측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실외 환경이다 보니까 태양광에 의한 외란이라든가 어떤 뭐 물체의 반사 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차량 자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화가 중요하고 또 가격 자체도 이제 굉장히 싸져서 뭐 한 300불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는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마지막 관문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라이다가 제가 라이다 기업에 들어왔을 때 보통 한 대에 2, 3천만 원, 뭐 비싼 것들은 1억까지도 하던 시스템들이 지금은 한 수백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100만 원 안쪽까지도 이미 그 많은 물량을 양산하면 가능하다는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 코스트를 얼마만큼 빠르게 낮추느냐가 결국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에서 라이다를 만나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자동차에 들어갈 때는 주로 이제 얼마나 멀리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넓은 범위를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화각 그다음에 그거의 해상도가 얼마나 높은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라이다 센서를 구성하고 있는 이 내부 구성들이 이제 이러한 그 성능들을 결정하는 지표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컨셉 위주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측정 방식입니다. 라이다는 어쨌든 레이저 빛을 쏴서 이게 돌아오는 그 시간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데요. 이 측정 방식에도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펄스 신호를 쏴서 이 신호가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그 펄스를 그대로 인식하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신호를 더 지속적으로 써서 이 주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FMCW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호를 지속적으로 쏘는 것들이 뭐 정밀도나 그다음에 거리 성능 같은 측면에서 이제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반대로 이 신호를 계속 쓰는 거에 의해서 화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분해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어떤 기술을 차용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알바라는 미국 기업에서 만드는 FMCW 라이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뭐 한 3, 400m까지도 이제 거뜬히 찍을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FMCW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움직이는 차량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주파수 변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플러 이펙트에 의해서 그 속도 자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물체를 인식해서 추적해서 이게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속도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체 자체에서 돌아오는 그 신호의 주파수 변조를 가지고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움직이는 물체를 하나로 구분하는 세그멘테이션이나 클러스터링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게 이제 FMCW 라이다의 특성이긴 한데요. 다만 아직까지 그 상용화를 하기에는 시스템이 특히 소자 측면에서 이제 성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복잡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라이다들은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을 쓰고요. 구조의 단순성과 더 작고 싸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들이 FMCW 라이다를 상용화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알바라는 업체가 그쪽 라이다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측정하는 방식을 결정했으면 레이저를 어떤 것들을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레이저 신호를 얼마나 세게 잘 쏠 수 있느냐가 먼 거리까지 찍을 수 있는 성능과 그다음에 대상 물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서 200m까지를 이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 태양광의 파장들이 가장 적게 섞여 있는, 그러니까 태양광에 의한 간섭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905 나노미터와 1550 나노미터대의 빔을 많이 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905, 1550인데요. 이 두 가지 레이저 소자들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비슷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905 나노미터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소자 자체가 그 성숙되어 있어서 저렴하고 칩도 작고 그 다음에 발열도 적은 데 비해서 1550m, 1550 나노미터의 파장대에는 이제 훨씬 더 높은 출력을 쓸 수 있는. 그 더 높은 출력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라이다라는 센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제한된 안전 규격을 지키는 범주 내에서 쓸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iSafety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희가 이제 레이저라는 그 빛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이다 센서가 도로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인체에 유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쏠 수 있는 출력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격을 통과해야지만 제품으로서 나올 수가 있는데 905 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망막을 쉽게 통과하는 파장대라서 훨씬 더 적은 출력으로 쏴야지만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데 반면에 1550m 같은 경우에는 905m의 약 40배 이상의 출력을 쏴도 눈에 무해한 경우가 있어서 동일한 기준 내에서는 1550m가 더 높은 출력을 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1550m 레이저를 이용해서 라이다를 만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루미나고요. 지금 라이다 회사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리도 멀리 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호 자체를 세게 쏘면 이 신호가 우리가 쏜 신호인지 아니면 외란인지를 굉장히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도나 정확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의 퀄리티는 이제 굉장히 좋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550m 나노를 쓰는 레이저 칩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905가 왼쪽이라면 1550은 이거의 몇 배 정도 되는 크기의 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벌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커지고 또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소형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높은 성능으로 굉장히 큰 시스템을 도입해도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덤프 트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 가능하겠지만 아주 작은 소형차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905 나노대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이제 루미나 같은 일부 기업들이 1550 나노대를 써서 더 높은 해상도와 정밀도와 그다음에 더 높은 측정 성능을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쏜 빛을 잘 받기 위해서는 신호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수신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는 뭐 APD나 스패드와 같은 이제 이미징 센서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사 강도 정보나 그다음에 앰비언트 이미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 오스터라는 잘 알려진 라이다 업체의 그 라이다인데요. 위에 보시는 세 개의 이미지가 카메라 이미지가 아니고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뎁스 이미지, 그 다음에 앰비언트 이미지, 그리고 인텐시티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상 물체의 반사도를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와
그 다음에 아스팔트의 도료가 달라서 반사되어 오는 빛의 세기가 다릅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라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저희가 뭐 사람과 똑같은 형상의 뭐 마네킹 같은 거나 다른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 형상만으로는 이거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어떤 반사 특성과 그다음에 뭐 메탈 같은 재질의 반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분석해서 실제로 대상 물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 강도 정보들을 잘 쓰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센서 데이터를 다루고 이후에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서 최근에는 이런 쪽의 신호 처리 기술들도 굉장히 업계에서 많은 기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다의 그 컴포넌트 중에서 라이다 기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스캐닝 기술인데요. 레이저는 이제 직진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저를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쏘려면 스캐닝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거울에 반사시켜서 이 방 전체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한번 쭉 찍게 되면 거기서 찍힌 데이터들이 이제 3차원으로 변환되는 이런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 레이저를 그냥 모터에 달아서 모터 자체를 돌리는 이제 스피닝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레이저를 거울에 반사시켜서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렌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원하는 방향으로 퍼뜨리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1, 2, 3세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앞선 세대에서 갖고 있었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속 세대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술들을 뭐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라이다 하면 제일 잘 익숙하신 게 원통형 라이다, 360도를 찍는 라이다인데 이런 라이다들이 이제 스핀형 라이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 화면상의 부분에 레이저 소자들이 일렬로 쭉 집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쭉 쏘고 받는 과정들을 밑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360도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360도의 넓은 화각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벨로다인이라는 업체가 이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128채널짜리 라이다를 만들고 또 다르파 챌린지 같은 데서 이런 라이다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성공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한동안 한 10년 정도는 이 라이다들을 대부분 벤치마킹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게 만드는데 일단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소자들을 일렬로 딱 배치해야 되는데 이게 해상도를 계속 높이려면 더 많은 소자들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자동차에 센서를 달면 보통 5년에서 10년은 써야 되는데 모터가 24시간 돌아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내구도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진동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축이 계속 틀어져서 센서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 점점 그 정렬이 틀어지고 데이터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0도 형태들은 특히나 모빌리티 쪽에서는 지금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고정해서 설치하는 이런 인프라 같은 데서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그 내구성 그리고 센서를 작게 만들기 어렵다라는 구조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그러면 레이저 소자들을 작은 거울에 반사시키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컴포넌트들이 작아지겠다라고 해서 미러 스캐닝 방식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울이 미러가 돌아가면서 직진하는 레이저를 이제 좌우 라인 레이저로 이렇게 바꿔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저를 가지고도 이렇게 한 채널을 다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이제 이 축으로 이용해서 주로 이제 3D 스캐닝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맴스 미러라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미러를 이용해서 스캐닝을 하는 방식들이 주로 라이더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맴스 미러가 이 축으로 움직이면서 방안 전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기가헤르츠로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1초에 이 방 전체를 스캐닝을 한 20번씩 이렇게 진행을 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광원이 맴스 미러 왼쪽에서 움직이는 이 맴스 미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명광원으로 만들어지면서 3차원 데이터를 찍을 수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노비지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라이더 센서를 계속 만들고 있고 여기도 글로벌 거의 탑3 안에 드는 이제 라이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램스 미러 같은 경우에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형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서 스피닝 타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구도가 더 좋아서 차량 신뢰성에서 좋다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램스 미러가 움직일 수 있는 화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 개의 램스 미러를 시스템 하나 안에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는 이런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식은 저희 회사에서 참, 네. 여러 개 램스 미러를 안 하면은
원래 있던 초기 방식의 회전 방식에 비해서는 커버리지가 작을 수밖에 없는 네. 그거를 조그만 데 잘 넣으면은 다 커버가 가능하긴 한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mem스 미러를 이제 하나를 보통 mem스 미러 하나가 20도 정도의 범위를 보통 커버를 하더라고요. 수평, 수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옆으로 쫙, 예를 들어서 6개를 잘 온라인에서 배치하면 120도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형태로 보통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도 커버가 되나요? 그렇진 않나요? 360도를 만들려고 하면 그 커버리지에 맞게 이제 mem스 미러들을 다 골고루 달아줘야 되는데, 뭐 차량용에서 360도를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차량용 스펙에서는 요새는 이제 120도 정도를 만들면 충분히 전방이나 아니면 측방에 장착을 해서 전면에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작게 만들고 한 120도 정도, 90도에서 120도 정도를 커버하는 센서들로 요새는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120도면은 전방 120도, 후방 120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네. 그리고 옆에는 어쨌든 보관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 형태가 현재는 많이 쓰이고 있고 차량 쪽에서는 360도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랑 이제 플랫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설치 위치에 따라서 뭐 360도가 더 유리한 구조도 있어서 그런 쪽에서 이제 이런 120도 형태를 쓰는 거는 앞뒤나 아니면 이걸 세 방면으로 써서 세 개를 하는 형태의 구조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모빌리티의 플랫폼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가장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솔리드 스테이트, 저희도 하고 있는 이 기술은 카메라와 동일하게 렌즈를 이용해서 이 레이저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굴절시키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렌즈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에 이제 메카니컬 컴포넌트가 아예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훨씬 작게 만들 수 있고 또 센서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쪽 제품 소개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계식 방식 중에서도 360도 스피닝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초기에 라이다 센서를 시장에 굉장히 상용화하는 데 많은 그 도움을 줬던 기술이긴 하지만 갖고 있었던 내재적인 그 구조 자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mem스 미러 방식이나 또는 그 거울을 직접 회전하는 방식의 센서들이 시장에서는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플래시 쪽으로 계속해서 넘어와서 솔리드 스테이트 구조를 만드는 방식들이 차세대 라이다 기술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세계적인 전시회들을 다니면서 업체들을 조사해 봐도 초창기에는 다 그 기계식 방식들, 특히 360도 방식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주로 멤스나 그다음에 솔리드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고요. 올해 CES에서도 솔리드 스테이트를 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허사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중국의 라이다 회사인데 원래 360도를 만들다가 멤스를 만들다가 올해는 자기들 솔리드 스테이트 신제품을 갖고 나왔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 기존의 기술들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시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성숙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더 성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올라와 있는 멤스 구조들, 미러 구조들이 현재까지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이런 라이다의 업계 동향이나 향후 미래 기술들을 예측하는 이런 리서치 회사들에서도 앞으로는 솔리드 스테이트, 특히나 이제 빅셀 스파드를 조합하는 이런 라이다 형태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초창기에는 이 멤스 미러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구조적인 한계점을 좀 깨닫고 한 20년 정도에 2020년 정도에 피벗을 해서 솔리드 스테이트를 빠르게 치고 나가자라고 해서 현재는 저희가 명실상부 솔리드 스테이트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글로벌 탑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존의 기계식 방식을 만드는 회사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의 제품을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라이다들은 이 레이저를 원하는 방향으로 그 조사하기 위해서 주로 기계식 컴포넌트들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솔리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완전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퍼뜨리고 또 그 퍼뜨린 빛을 그대로 렌즈를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구조가 아예 없고요. 이 저희 제품의 분해도인데 안에 레이저 숫자를 쏘는 반도체 칩 하나,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하나, 그리고 렌즈 2개. 딱 이렇게 구조만 아주 단순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칩을 찍어내서 만들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굉장히 많이 생산할수록 이제 유리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핵심으로 차용하고 있는 기술이
이 빅셀이라는 레이저 어레이와 그다음에 스패드라는 그 이미징 센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 빅셀 스패드 구조가 지금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라이다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아주 작은 빅셀 스패드 모드를 이용해서 한 10m 이내의 거리의 뎁스를 측정하는 기능들을 지금 아이폰 프로부터 이제 아이패드 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넣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스펙과는 좀 다르죠. 저희는 실외에서 200m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해상도와 더 높은 측정 성능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아이패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고 또 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기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이미 검증된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가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그 메카니컬, 그 램스 미러 회전하는 방식의 기계식 구조인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고 이 거울 자체를 레이저랑 잘 얼라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 모터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들도 어려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솔리드 스테이트로 오게 되면 렌즈랑 캘리브레이션만 딱 잘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이 생산하는 공정 자체도 굉장히 쉬워지고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빅셀 레이저 소자를 직접 그 디자인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파드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신호들을 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해가지고 더 높은 성능의 라이다 데이터를 만드는 것들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정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라이다 만드는 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하는 팀부터 광학계 설계하는 팀, 그 다음에 신호 처리 알고리즘 만드는 팀, FPGA나 펌웨어 쪽 만드는 팀, 또 API 만드는 팀처럼 이 라이다 센서 아주 작지만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제 모든 기술들을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라이다라는 기술이 아직까지 이제 많이 성숙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잘 생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품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생산해내는 생산 기술과 그다음에 만들어진 센서가 정확도 측면에서 또 화각이나 거리 측정 측면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됐는지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이런 평가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주먹만한 센서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뭐 한 5, 60명이 되는 R&D 인력들이 지금 여기 굉장히 매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그 3D 데이터를 계속 처리하고 신호 처리를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로이 데이터를 가지고 거리, 인텐시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양한 인지 추론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알고리즘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스파드라는 그 소자의 특성이 아주 민감하게 레이저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소자라서 저희가 빛을 굉장히 많이 쏴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예를 들어서 한 지점에 한 200번씩 쏘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포톤 카운팅 히스토그램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물체를 맞고 들어올 레이저에 대한 어떤 통계치인데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 거리도 측정하고 반사각도 정보도 추출하고 그다음에 앰비언트에 대한 성능들도 이제 검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결국 성능을 나타내는데요. 그 왼쪽 위쪽에 노이즈 과다라고 했던 게 저희 그냥 스패드 소자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바로 그 3D로 변환하면 저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들어오는 빛들도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주변의 외랑인지 아니면 실제 물체인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런 노이즈 감소하는 알고리즘들 그리고 물체들을 좀 더 잘 식별하고 거리 정밀도를 정확하게 만드는 기술들을 이용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신호 처리들을 통해서 깨끗한 데이터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그 질문 주셨던 것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똑같은 거리에 있는 물체들도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신호가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가 똑같이 찍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이제 만나는 게 50cm에서 1m 이내의 근거리를 굉장히 잘 인식해야 되는데 라이다가 50m, 100m를 찍기 위해서 신호를 세팅을 맞춰 놓으면 근거리에서 당연히 세츄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세츄레이션이 되는 구간에서는 신호가 왜곡돼서 좌우 일자 복도인데 이렇게 안으로 휘어지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 센스 특성에 맞게 다 모아서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피팅을 해서 고정을 하면 이게 실제로 펴지는지 그리고 그게 벽면일 때 그다음에 물체의 반사도가 특성일 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들
또 이제 물체가 가까워져서 앞뒤에 레이저가 같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중간에 플라잉 포인트라고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펌웨어에서 다 신호 처리를 해줌으로써 실제로 이제 굉장히 깨끗한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물체에 따라서 반사되는 확률이 다를 것 같은데 유달리 라이다가 어려워하는 게 있을까요? 유리라든지 뭐 액체 같은 거라든지 네. 그런 좀 그런 특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유리나 물 같은 투명한 매질들은 이제 빛이 아예 통과를 하기 때문에 보통 찍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리가 약간의 불투명성이 있고 두께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빛들이 산란되는 형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로우 신호로는 잡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신호들은 이제 무시할 수 있도록 보통 처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유리가 있으면 그냥 통과해서 저 뒤에 있는 벽이 찍힐 수 있도록 일단은 보통 신호 처리를 합니다. 극단적으로는요. 가끔 그 동물들이나 아니면 실험 같은 거 할 때 앞에 유리가 너무 깨끗하면 사람들이 부딪히는 것처럼 라이더도 만약에 앞에 유리가 있어요. 잘 인지 못하면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어떤 데이터 처리 전략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리가 있는 상황은 저희가 이제 그 유리가 있다라고 측정하기보다는 빛의 특성에 맞게 그냥 뒤에 있는 물체를 찍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려운 매질이 그 교통표지판 같은 고반사체 그런 이제 레트로 리플렉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매질들은 돌아오는 빛을 그냥 그대로 다시 리턴하는 성질이 있어서 굉장히 세게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빛만 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옆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이제 블루밍이라는 현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이 이렇게 동그란데 실제로 라이다로 로 데이터를 찍으면 확 퍼져서 엄청 크게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많은 라이다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 광학적으로 아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 이제 신호 처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다음 장표에 바로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고반사체가 보면 옆에 이렇게 번집니다. 딱 네모 반듯한 1m, 1m짜리의 그 고반사체인데 이게 옆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교통표지판뿐만 아니라 옆에 이 빔이 같이 번지면서 잘못된 신호들이 같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물체가 없는데 자동차가 잘못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적인 특성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전처리를 해가지고 일단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에서 이제 라이다를 탑재해가지고 도로 주행을 테스트할 때도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트로 리플렉터, 도로에 있는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반사 필름들에 대해서 그 왜곡이나 외란이 없느냐.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모델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정확한 거리와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고려되고 있고 뭐 저희가 이런 쪽 연구도 해서 논문도 발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특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옵시스라는 솔리스테이트 만드는 라이다에서 동그란 교통 표지판을 찍으면 뭐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까 맨스미러를 쓰는 이노비지 같은 경우에는 화각 때문에 맨스미러를 여러 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신구도 여러 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찍은 빛이 너무 세서 왼쪽에 있는 수신구까지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저렇게 물체가 찍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지 판단을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입장에서는 없는 물체를 보고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이런 데이터를 얼마나 깨끗하게 처리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렌즈 설계나 광학 설계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호 처리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것들이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다양한 라이다 회사들의 라이다들을 실제로 브레이크다운하고 벤치마킹 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뭐 저희 MLX 제품인데 한 주먹만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1550을 쓴다는 루미나는 실제로 센서가 이만합니다. 그리고 센서가 굉장히 크고 그 뒤에 심지어 펜도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출력을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좀 작다고 하는 이노비지 같은 경우에도 뒤에 별도의 프로세스 모듈을 포함해서 이렇게 큰데 솔리드 스테이트는 저희 안에 신호 처리 모듈까지 다 해서 사실은 이 크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솔리드 스테이트가 이제 해상도나 거리 측면에서는 기존의 메카니컬보다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맵스미러 기반 같은 경우에는 각분 해능이 0.1도인데 저희 거는 지금 0.6도 정도로
더 해상도가 낮은 부분들도 있고 측정거리도 아직은 한 300m 정도를 찍으려면 조금 더 뭐 화각을 좁혀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한계점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센서 자체를 작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좋은 특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려고 하는 기업들과 저희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그 협업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 SL 코퍼레이션이라고 국내 이제 램프를 만들어서 현대자동차나 그다음에 BMW, 벤츠 같은 데에 납품하는 국내 티어1 회사 측이랑 계속해서 한 3년간 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램프 안에 지금 저희 MNX 라이다를 이렇게 넣어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GV80 모델인데 실제로 이 부분에 지금 라이다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요. 이렇게 램프 안에 넣게 되면 그 램프 4개를 이용해서 전방위를 커버하면서도 외부에 별도의 센서를 안 달아도 되니까 전장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이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빌리티 쪽에서 지금 현대 로보틱스 랩이랑 같이 이제 모베드라는 이 로봇 플랫폼에도 지금 저희 라이다가 앞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앞뒤로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뭐 로봇 쪽이나 자율주행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더 작게 더 멀리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MLX보다 더 46% 정도 더 작아진 MLA라는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호처리 모듈을 관장하는 LCU라는 파트를 따로 빼서요. 차량의 전면 후면에는 라이다의 광학 모듈만 탑재가 되고 차량의 중앙에서 이 4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형태로 센서는 더 소형화하고 그다음에 신호 처리에 대한 부담들도 성능을 더 높이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G90 전면에 넣어서 프로모션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저희 그 라이다가 램프 전면에 들어간 모델인데 굉장히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실 라이다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미 이제 작게 만들 수 있고 또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입증이 돼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자동차에 양산되는 것까지 이제 가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자율주행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라이다가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강의실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나 아니면 스마트폰에는 이제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에 들어가야 할 때 아까 잠깐 남겨주시긴 하셨는데 가장 큰 챌린지가 뭐예요? 라이더를 로봇 같은 거가 로봇보다 좀 더 다양하겠지만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도 있고 그런데 탑재할 때 챌린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효용성이 어떻게 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로봇 회사들하고의 라이다 이제 적용을 논의했을 때 로봇 회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갈증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로봇은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빙 로봇 같은 형태도 사실 센서 위치를 회사마다 다 다르고 뭐 배달 로봇 이런 운송 로봇들도 플랫폼마다 다 다른데 이런 자기들의 구조마다 원하는 화각 특성, 성능들이 있는데 사실 라이다 회사들이 이 센서를 하나 만들면 이것들을 뭐 10만 대 정도는 만들어야 100만 원 이하에 팔 수 있거든요. 뭐 몇십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베드 향으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 2,000대만 만들 거야라고 하면 사실은 라이다 회사에서 그 성능에 맞게 개발하고 생산하고 하는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로봇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라이다 120도에 한 30도 정도 화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360도 형태를 사실은 로봇 플랫폼에는 완전 적합하거나 최적화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가장 가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쨌든 실내에서 200~300m를 찍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로봇이 처리해야 되는 근거리에 맞춰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개선도 필요하고 시스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고스펙이죠. 그러니까 실내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 50m까지만 잘 봐도 충분히 주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300m를 찍기 위해서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크기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봇에 맞는 라이다가 다시 설계되고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로봇 쪽에서는 시장도 그만큼 크지 않고 또 너무 많은 그 스펙들을 원하시다 보니까 아직은 그게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현재 로봇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라이다를 쓰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도랑도 하고 있고 현대 로보틱스 랩이랑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플랫폼 내에서 화각이나 아니면 사이즈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객사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저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저희는 이제 차량에 생산하는 것과 최대한 같은 구조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요즘 집 설계나 그런 거 할 때도 모듈 형태로 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라이더 설계할 때도 통째로 커스텀하는 건 너무 이제 하지만은 그걸 더 모듈화 시켜서 조립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예 굉장히 어려운 챌린지인가요? 이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솔리드 스테이트는 일단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리컨피규러블 하다. 그러니까 렌즈를 120도짜리를 쓰는 것들을 똑같은 소자랑 똑같은 칩으로 60도짜리로 바꾸면 카메라가 렌즈를 단렌즈에서 망원 렌즈로 바뀌면 똑같은 DSLR이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렌즈만 특성만 바뀌면 거의 동일한 구조와 신호 처리 모듈에서 60도에서 300m를 보기도 하고요. 180도에서 50m만 보기도 하고 해상도도 달라지고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솔리드 스테이트 구조는 그런 게 가능해서 저희도 이런 것들이 대응이 가능한 게 그렇게 렌즈 파트를 모듈화 해가지고 그 부분만 따로 만들고 물론 이제 뒤쪽에 이것들을 캘리브레이션하고 생산하는 것들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가능한데요. 반대로 그 어떤 메카니컬 파트들을 만드는 그 회사들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터나 또는 거울이 동작하는 범주나 이런 게 딱 있기 때문에 그 파트를 바꾼다는 것들은 아예 전체 시스템 설계를 다 바꿔야 돼서 오히려 이제 그런 파트들은 또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형을 하는 게 좀 어려운 또 한계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가 제가 듣기로는 장점이 그러니까 당장 해도 있지만 그런 형태로 되게 장점이 있네요. 네, 또 통째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맞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이장원 교수님이라고 로보틱스 쪽 하시는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 그 라이더 그 주파수가 그 분집해 있을 때그 차량 중에서 그 주파수가 뭐 비슷하거나 동일한 그런 주파수들이 서로 이제 뭔가 이게 그런 라이다에 대한 센싱 작업을 했을 때 간섭이 일어나거나 이런 어떤 현상이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온라인에서 주신 질문 제가 먼저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일한 파장을 가진 라이다를 장착한 자동차가 같이 주행하고 있을 때 신호 간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첫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런 간섭 현상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호 자체에 그 부호화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랜덤한 노이즈를 섞어서 신호를 보내고 받기 때문에 옆에서 신호들이 들어와도 그 신호들은 이제 신호 처리 단계에서 무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뭐 저희 센서들을 여러 개 놓거나 아니면 저희 센서가 다른 센서랑 서로 마주보고 쏘고 있어도 상대방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은 이제 보통 무시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라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Hz, 20fps로 데이터를 받으려면요. 그 한 지점, 한 포인트를 찍을 때는 거의 기가헤르츠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점을 기가헤르츠로 찍고 빠르게 옆으로 이동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빛의 신호들끼리가 서로 간섭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딱 광학 패스도 저희가 쏜빛만 받을 수 있게 굉장히 밴드 패스 필터나 광학 설계가 내로우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쏜 신호만 받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와 극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다른 신호들, 저희 센서 옆에서 들어온 신호도 다 이제 무시하고 저희의 원신호 파형만 복원할 수 있도록 신호 처리를 해서 간섭은 실제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금속이나 유리로 구성된 방음벽 터널 같은 데서 잘 동작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잘 동작하지 않는다는 게 유리 같은 경우에는 빛이 투과하기 때문에 이제 찍지 못한다고 라이다에서 그냥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광학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를 뭐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뭐 영구적인 접근으로서는 시도해 볼 만하지만 실제로
그 굉장히 다이나믹한 씬에서 이건 유리고 아니고 뭐 구분해서 유리를 찍는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유리는 못 찍고요. 금속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레트로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반사 특성을 갖고 있어서 신호가 세츄레이션 돼서 많이 돌아와가지고 그것들에 의해서 블루밍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호 처리 파트에서 얼마나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깨끗이 나오기도 하고 좀 오염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호 처리 모듈에서 개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행 환경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진으로 올려주신 지금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아, 네, 여기 화면에 띄워주신 이런 환경에서는 이 방음벽 구조물들은 지금 저희 라이다 센서 같은 것들로는 잘 찍힐 거고요. 아마 유리가 조금 불투명하면서 유리에서 발생하는 내부 산란의 신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되게 노이지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라이다 센서의 그 비특성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 자체에서 매저먼트 방식으로 풀기는 좀 어렵고요. 뒤쪽에서 노이즈와 노이즈가 아닌 것들을 잘 구분해내는 신호 처리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하나 더 주셔서 양이상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거나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슬램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호간의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다와 카메라 두 센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 엄청나게 많이 퓨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슬램 같은 경우에도 비주얼 슬램 기반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맵 자체를 어쨌든 아주 정밀하게 복원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라이다랑 만약에 카메라를 퓨전해서 슬램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라이다에서 측정된 정확한 그 데이터들이 포즈랑 같이 맵핑이 되면서 굉장히 정밀한 3차원 지도를 만들 수 있고 또 라이다에선 찍히지 않는 컬러 데이터, 그러니까 텍스처 데이터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뭐 퍼셉션,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 관점에서도 실제로 라이다랑 카메라를 같이 조합해서 쓰면 뭐 카메라에서 인식한 사람의 정확한 거리 정보나 형상 정보들을 분석한다거나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이제 조합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뭐 인프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의 트렌드는 두 개의 센서를 같이 쓰더라도 처리는 각각 한다가 보통 일반적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루즈리 커플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 두 개 데이터를 같이 믹스해서 예를 들어서 딥러닝 모델에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아예 하나의 형태로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엔드투엔드로 학습시키는 이런 모델들이 초반에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처리하고 라이다는 라이다대로 처리해서 엔드단에서 피처만 갖고 그 뭐 인퍼런스를 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그냥 각각의 출원된 결과들을 조합하는 방식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유는 이제 비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다루는데 라이다를 또 달 이유가 없고 보통 라이다를 다루는데 꼭 카메라를 달아야 될 이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한 가지 방식으로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두 개를 쓰면은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응용 분야에 따라서 카메라랑 라이다를 같이 퓨전해서 센스 퓨전해서 쓰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어서 진행하고 이따가 중간중간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 네, 혹시 그 제가 보니까 그 자동차에 그 크게 얘기해 주세요. 허사의 라이다를 달고 그 폭우 속에서 찍었을 때는 진짜 이게 비가 너무 굵기 때문에 그 진짜 비주얼을 보시면은 거의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그 약간 뭐 내지 점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진짜 그 비가 다 인식이 돼서 진짜 쓸 수 없을 데이터로 되는데 혹시 어댑티브 필터링을 통해서 그게 좀 해결이 될까요? 저희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비나 눈이 오는 상황에서 질문은 이제 비나 눈이 오는 상황에서 라이다 데이터에 그 비나 눈이 찍히면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비나 눈이 그대로 레이저에 반사돼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신호 자체는 다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비가 내리는 것들은 저희가 이 신호의 세기 특성이나 그 분포 특성들, 특히 이제 비나 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역에 굉장히 스파르스하게 그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없앨 수 있는데요.
완전히 폭우가 내리는 경우에는 그 아예 뒤쪽에 신호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에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빗방울을 빛이 맞고 신호가 한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통과된 빛이 뒤에 있는 차량을 맞고 또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신호가 두세 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차의 특성을 갖고 있는 센서들을 신호 처리를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빗방울 맞고 빗방울 맞고 빗방울 맞아서 빗방울 신호만 들어오면 이제 복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폭우 속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라이더 데이터들이 잘 워킹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자율주행을 가는데 큰 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폭우 상황에서는 카메라 기반의 인지도 사실 워킹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럴 때는 레이더는 전파를 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이제 그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서는 레이더 기반의 자율주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에서 그 얘기하는 센서들의 결국은 진화 방향은 결과적으로 라이더, 레이더, 카메라를 조합해서 써야 되는 것들은 다들 동의하시는데 각각의 센서가 홀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수준까지 와야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만 갖고도 자율주행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와야 그 다음에 카메라가 안 되는 그런 헤비 레인이나 아주 어두운 상황에서 라이다가 대체를 하는데 그럼 카메라 워킹 안 하고 레이더 워킹 안 할 때 라이다 혼자서 자율주행을 100%못 해내면 사실은 워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세 가지 센서가 거의 홀로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특정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 돼야 그것들의 조합이 레벨 4, 레벨 5 수준의 완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또 수업 시간을 잘 맞춰야 학생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음 파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라이다가 자율주행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일단 라이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다는 일단 계측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라이다의 가장 큰 장점이라서 주로 이제 매저먼트 쪽에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과 결합해서 최근에 라이다의 퍼셉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차량,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을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센서로 쓸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슬램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매핑하거나 또는 그런 정보들 바탕으로 이동체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파트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뉴비전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솔루션 사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럭이 지나갈 때 적재량 같은 것들을 기존에 이제 카메라 같은 시스템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반면에 라이다는 수센치 이내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적재량이 얼마 정도인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서 이런 볼륨 매저먼트 또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같은 것들이 뭐 킬로미터 단위로 쌓여 있는 이런 항구 같은 데에는 이런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재되어 있는지를 현재 사람들이 일일이 다 세고 있고 이 원자재 같은 게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되어 있는지를 다 표시해놓고 사람들이 그걸 체크하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라이다 센서를 하나 다뤄놓으면 오늘 원자재가 들어왔는데 뭐 한 3미터 높이까지 쌓여서 얼마니까 전체 양이 얼마고 이 정도가 운반됐으니까 얼마가 남았다. 이런 것들도 사실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매저먼트 분야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많은 니즈가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퍼셉션 기반으로 이거는 서울 로보틱스라는 국내 라이다 솔루션 스타트업에서 만들고 있는 기술인데 인프라에 라이다를 설치해서 이렇게 차량의 교통량들을 파악하고 뭐 교차로에 사람이 있으면 미리 알람 신호를 준다거나 또는 이런 교통 정보를 통해서 흐름이 많을 때는 신호등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가고 그다음에 흐름이 없을 때는 뭐 빨간불로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보통 이제 ITS라고 많이 하는데요. ITS 쪽에서도 라이다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연히 자율주행 쪽에서 차량 자체 또는 로봇 자체의 라이다가 탑재가 돼서 주변에 있는 차량, 버스, 뭐 사람,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뉴로 퍼셉션 라이다가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라이다를 이용한 이런 모션 캡처 쪽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무빌이라는 국내 스타트업이고 카이스트 출신 분들이 창업을 해서 최근에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팀인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모션 캡처들을 많은 장비들이 있고 어떤 룸 안에서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버튜브처럼 굉장히 아주 정밀도가 높지 않더라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는 뭐 얼굴 모션이나 손, 핸드 제스처 정도만 되거든요. 근데 라이다를 이용하면 이 공간 내에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하고 그것들을 이제 3D 아바타에 얹어서 뭐 버티버 같은 채널에서 컨텐츠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것들의 제작 비용들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 또 게임 산업에서도 이런 사람의 모션 같은 것들을 실제로 지금은 애니메이터들이 다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모션을 생성하고 기초 모션들을 만드는 데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이긴 한데 굉장히 유명한 리오쌤이라는 라이다랑 그 IMU를 같이 결합한 라이다 이너셜 오도메트리 결과인데 배에 달고 이렇게 그 선로를 따라서 쭉 이동하면 결국 전체 지도가 매핑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정밀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구글 맵이랑 매칭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매핑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맵을 구축하는 쪽에 라이다가 진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응용 사례가 이런 이제 가상 공간들을 생성하는 건데요. 이거는 티랩스라는 국내 팀에서 했던 거고 구해좀즈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이제 공간을 가보기 전에 미리 라이다랑 카메라로 스캔을 해서 이 공간 자체를 미리 매핑을 해놓고 간단한 3D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면 집에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기존에는 일일이 다 그 도면을 가지고 다 3D를 만들어야 됐다면 지금 라이다에서 이미 기본 구조가 나오고 요새 생성 모델은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뭐 오브젝트들을 붙여주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고 하면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것들도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하는 것들도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지만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라이다가 결국은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는 저는 좋은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모션 인식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차량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실제로 강남의 테헤란로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다들을 이용해서 모빌테크라는 기업에서 실제 자기들의 디지털 트윈 공간에 실시간으로 매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어쨌든 가상 공간을 만들어도 현실과 인터랙션을 잘 하려면 현실 공간에 공간 정보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가상 공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라이다가 이제 그런 매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 안에 라이다가 설치되어 있고 이 강의실 가상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면 학생분들이 오셔서 앉으면 어떻게 걸어와서 어떻게 앉는지가 실시간으로 매핑이 돼야 사실은 현실과 가상 사이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터페이스로서도 라이다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뭐 슬램 쪽도 그렇고 퍼셉션 쪽도 그렇고 다양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퍼셉션 기반의 그 솔루션들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고성능의 뭐 GPU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 기술이나 3D 데이터 처리 기술, 그다음에 룰 베이스의 기존의 머신러닝 기술들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 작은 산업용 PC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고요. 주로 이제 단순하게 대상을 감지하는, 그래서 앞에 뭐가 있다 없다, 그래서 뭐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차가 멈춰야 된다. 이 정도 수준부터 시작해서 대상을 인지하고 추적하고 움직임을 예측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딥러닝 기반 기술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통계 방법이라든가 알고리즘들을 직접 짜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주로 스마트 인프라, 산업안전, 경계 감시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차로 같은 데서 라이다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공항 같은 데서 혼잡도 분석하는 솔루션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요새 주력하고 있는 주차 관제 같은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라이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요새 가장 집중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라이다 기반의 주차 안내 솔루션입니다. 갑자기 웬 주차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주차에 드는 그 비용이 시간적인 비용이나 그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제 많고 이 주차 공간도 사실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주차 빌딩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센서나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미 인프라가 다 되어 있어서 뭐 어디에 주차했는지 어디가 비어있는지 잘 나와 있는 반면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뭐 인천공항 주차장 실내 주차장 가보시면 아마 몇 번 뺑뺑 도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다가 실외에서 굉장히 먼 거리를 그다음에 넓은 범위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다를 이용해서
주차 안내 시스템을 하는 것들을 작년부터 솔루션을 개발해서 작년에 여수공항, 올해 이제 김해공항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라이더 한 대가 40면에서 약 많게는 80면까지도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면마다 초음파 센서나 뭐 밑에 루프콜 같은 것들을 매립하는 형태가 아니라 가로등에 달린 한 대가 이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서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유지보수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다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이 주차면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 정보들을 전광판이나 서버로 보내주는 형태로 지금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여수공항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라이다 센서 이렇게 가로등이 아주 작게 달리고요. 여기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현장에 있는 작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하고요. 이게 여수공항의 1주차장에 저희가 이제 19대의 라이다를 이용해서 다 이렇게 머지를 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빈 주차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처리할 때는 각각의 라이다에서 처리된 정보들만 보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특정 주차면이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정보들을 이제 웹 서비스 상으로 이제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면 실제로 주차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시고 또 이 정보가 전광판에도 표출이 돼서 어떤 구역에 몇 개가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안내해 줌으로써 이용객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공항이 주차 민원이 진짜 많다고 지금 사업을 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비행기를 놓칠까봐 그냥 터미널 입구에다가 차를 그냥 세워놓고 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런 주차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는 이 넓은 공간들을 주차 안내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빈면들을 파악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는 여수에 계신 분들은 핸드폰에서 이 앱 접속해가지고 비어있는 위치 파악하고 안내만 하면 되니까 또 꽉 차 있으면 바로 자동으로 꽉 차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니까 훨씬 더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김해공항 주차장에도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까지 김해에 있다가 오늘 잠깐 서울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뭐 저희 홍보 영상인데 이쪽만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라이다 기반의 이제 주차 안내 시스템은 첫 번째로는 빈 주차면을 잘 안내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어디에 얼마만큼이 벼 있다를 지금은 차단기에서 들어오고 나간 걸로 카운팅하다 보니까 에러가 계속 누적돼서 몇십 년씩 안 맞는데 저희는 이제 거의 99.5% 이상의 정확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차량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 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을 해서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서 지금 다음으로 그쪽을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보들이 자동차나 로봇에 전달돼서 자율주차를 하는 오토 발렛 파킹까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빈 공간을 찾는 거지만 이게 이제 발전해서 실제 티맵이나 카카오맵과 연동되면 저희가 주차면까지 내비게이션이 가능해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팅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 안에 모빌리티 정보를 다 얻게 되면 이것들을 차량에 전송해서 자율적으로 주차하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작은 주차 구역을 관리하거나 도로에 불법 차량들을 방지하는 데도 굉장히 이제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차량이 이렇게 들어오면 주차면이 이제 정의됐다라는 것들을 이런 형태로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파악하고 이 안에 움직이는 차량 정보들을 인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로 내비게이션 연동이랑 자율주차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퍼셉션 기반으로 차량을 추적하는 기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차된 차량의 차량 번호랑 라이다에 추적하고 있는 차량의 인덱스가 맞춰지면 이 차량이 어디로 가서 어디에 주차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외의 아주 넓은 공간에서도 내 차의 위치를 알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율주차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 보쉬에서 독일에 있는 공항에서 실내를 한정으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쉬에서 그 벤츠 쪽에 납품하고 있는 에이다스 모듈을 사용하면 이 공항의 이 드랍존에 가면 여기서부터 주차 존까지는 차가 알아서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차를 하기 위해서 먼 터미널까지 갈 필요 없이 드랍존에 차량만 내려놓고 이동하게 되면 빠르게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주차 빌딩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 빌딩 내만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업체랑 협력을 해가지고 실내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차량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쪽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게 올해 만도에서 발표했던 이 주차 로봇에 저희 라이다 센서가 지금 들어가서
이 로봇이 차량을 들어 올려서 움직이는 데에 전후방에 이제 저희 라이더 센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술들이 저희 주차 솔루션이랑 연동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직접 주행하지 않더라도 로봇이 와서 입구에서 알아서 빈주차면으로 안내해서 넣어주고 이런 시스템들과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에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주차 솔루션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집중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포션은 산업안전 솔루션입니다. 최근에 이제 장비가 자동화되고 무인화되면서 사실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장비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작업 자체는 자동으로 하는데요. 주변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라이다를 기반으로 작업자를 인식하거나 아니면 구조물과의 충돌들을 알려줘서 실제로 그 스피커로 알람을 주고 그다음에 차량을 제어하고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저 왼쪽에 보시는 이 거대한 차량이 그 오븐에다가 석탄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코크스라는 장입차라는 차량인데 얘가 24시간 이 레일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석탄을 넣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래 여기 구간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재작년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가 차량이 부딪혀가지고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이 차량의 앞뒤에 라이다를 설치를 해서 이 차량이 움직일 때 작업자가 구간 내에 있으면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시키는 시스템을 작년에 도입해가지고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아주 단순하게 앞에 작업자가 있거나 아니면 부딪힐 만한 게 있으면 멈추는 이런 시스템도 사실 무인화나 산업 안전 쪽에서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센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 크레인이 이제 물체 같은 것들을 들어 올리고 날릴 때 마찬가지로 밑에 작업자가 당연히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을 크레인이 인지해서 알람을 주거나 크레인 정지를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크레인에 달려있는 저희 라이다를 이용해서 이 공간 전체를 매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구역에 사람이 있으면 이 작업자들을 인식해서 크레인 자체가 주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멀리서 조종기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저쪽에 작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자체에 이런 센서들이 달려서 적용이 되고 있고 기존에 카메라로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거리,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주기 좀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작업자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카메라는 어쨌든 다 찍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데 반면에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인정보들을 보호하면서 이런 안전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레인 사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관제 쪽에서 지게차 관제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장 내에서 지게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물건들을 나르는데 사실 지게차 자체에도 센서가 달려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 그러니까 이 창고에서 나오는 지게차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오는 트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시스템에 있는 센서에서 관제를 해줘서 안쪽에서 지게차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지게차가 여기서 후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장애물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차량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감각이 좋으셔서 막 운전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라이다 기반의 안전관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런 영역들에서 지게차가 나오고 있으면 이쪽 차량에다가 신호를 주고 신호등을 켜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더 안전하게 그 현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이제 개발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인프라 쪽에서 이제 주로 모니터링하는 쪽들,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서 지금 해남 쪽에다가 이런 라이다들 설치를 해서 도로 교통 상황이나 주차장의 현황들을 디지털 트윈 가상 공간으로 실시간으로 매핑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도 그냥 임의로 만들어진 어떤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 저희 다음 이어진 영상에서 보시면 이 공간 안에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으면 그 정보가 그 디지털 트윈 3D 모델로 바로 매핑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 안에서 움직임들이 표현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잡도 분석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 인구 밀집도 그리고 특히나 뭐 공항이나 이런 그 스타디움 같은 데서는 내가 줄을 섰을 때 저기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릴까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비행기 탑승 뭐 이럴 때. 근데 지금은
뭐 카메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 인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공간 정보 기반으로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혼잡도 분석뿐만 아니라 입구에 들어온 사람이 여기까지 나가는데 5분 정도가 걸렸더라. 통계를 지난 1시간을 보니까 5분 정도 걸렸으니까 아마 지금 줄 서시면 5분 안에 갑니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쪽에도 라이다 센서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주요 시설이나 군 경계 감시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카메라와 다르게 라이다가 굉장히 먼 거리까지 찍을 수 있고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 설치돼서 거수자의 침입을 인식하고 이런 CCTV와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알람을 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런 관제를 하는 관제소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 CCTV 카메라가 몇백 대가 이 넓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AI 카메라나 라이다가 특정 위치에 움직임이나 사람이 딱 추려했다는 걸 알고 그 화면만 딱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달려 있었던 CCTV랑 연동해서 그 지역의 어떤 위험 상황이나 아니면 저희가 상정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인지해서 그 화면을 하이라이트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하고도 연동을 해서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잘 쓰이고 있고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실 저도 그 학위 연구를 할 때는 뭐 연구 중심의 아이디어 중심의 또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많이 만납니다. 네. 어느 날 센서가 이상하다. 주차면이 감지가 잘 안 되고 그 불법 주정차를 잘 감지 못한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찍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거미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센서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름철 내내 저희 팀원들이 가서 이걸 닦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신호처리 기술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앞에 어떤 외람들이 있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특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연기 같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연기 때문에 라이다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아까 그 히스토그램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이미지 3D 이제 볼륨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연기 같은 신호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저희한테 필요한 정보들만 추출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면 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연기가 나오면 연기에 의해서 빛이 반사돼서 원래는 이렇게 데이터가 가운데처럼 찍힙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차량이나 아니면 실제 작업자나 이런 게 아예 안 나오겠죠. 저희가 특정 거리 내에 있는 이런 분포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연기로 판단을 해서 무시하고 그 뒤에 들어오는 빛의 신호를 쓰겠다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연기가 발생해도 지금 오른쪽처럼 뒤에 있는 차량을 깨끗하게 찍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현장 상황이나 도입하고자 하는 운영 분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들어가는 로직까지 다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고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런 연기에 의해서 오감지, 연기가 나오니까 예전에 이제 벨로다인 사건을 도입해서 하셨었는데 연기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가 탁 멈추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넣어서 연기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작업자만 잘 인식하니까 현장에서도 좀 더 좋아하시고 신뢰도를 갖고 이제 쓰고 계신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된 연구들도 하고 있고 라이다 데이터 자체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를 높이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이제 카메라 영상처럼 아까 그 앰비언트 이미지 자체를 이제 컬러라이제이션 하는 이런 연구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색상은 아니지만 저희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앰비언트 이미지를 슈퍼 레졸루션하고 색상을 입힌 결과거든요. 마치 흑백 카메라에서 보는 영상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금 인지 추론에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 모델들이 딥러닝 모델들, 특히 생성 모델들이 좋아져서 아마 저희가 최근에는 이쪽 컬러라이제이션 많이 안 하고 있지만 훨씬 더 진짜 같은 리얼 이미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라이다 데이터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저희가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이다 센서를 잘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해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특히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라이다를 만들자라는 거를 시작으로 2016년도에 시작해서 한 22년도 정도에는 정말로 글로벌에서 손꼽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라이다를 가지고 실제로 세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차 솔루션, 그다음에 로봇 플랫폼, 그리고 산업 안전 솔루션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들이 이 라이다를 적용하는 그 라이다 기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 역량들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이제 공간 정보 기반의 어떤 플랫폼 사업들이나 공간 스파셜 AI 같은 기술들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 시스템이 지금 보시면 뭐 빈주차면을 안내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에서 시작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모든 공항에 있는 주차면 정보들이 저희 라이다로 다 찍히고 있다고 하면 그 정보들이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 연동돼서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관제 서비스 같은 것들로 연동되게 되면 결국은 이 공간 정보들을 모으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길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로서 일단은 라이다를 다양한 산업 현장에 많이 도입하고 많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데이터들이 모이면 이런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들로 저희 이제 회사는 앞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라이다를 그 비전 오브 비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비전 시스템에, 카메라와 같은 비전 시스템의 다음 차세대 비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필름 방식의 카메라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또 핸드폰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미 라이다가 핸드폰에 들어가고 차량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3차원 공간 정보들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뎁스 카메라가 실내에 한정해서 어떻게 보면 공간 정보를 모았다면 라이다가 다양한 곳에 보급됨으로써 이제는 어디에서나 3차원 공간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디지털로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유튜브 같은 수많은 앱들이 성장한 것처럼 이 공간 정보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딱 시장이 열리게 되면 뭐 로블록스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저희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들, 플랫폼들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 서비스, 그다음에 3차원 공간을 갖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